지금 배추 오늘 심고 있는데 총 몇 평 하세요 올해? 올해 좀 물량 늘려가지고 2만 평 심어요. 2만 평 정도? 네. 보니까 심으면서 비료를 지금 뿌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 밥 만들면서 예. 두 가지 비료를 쓰고 있죠. 엔텍 하나하고 일반 비료하고. 일반 비료하고. 예. 원래 예전에는 일반 비료만 쓰셨을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는 일반 비료만 썼고 예, 예. 작년부터 엔텍을 넣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엔텍을 200평에 한 포 넣었는데 배추가 꾸준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200평에 한 포 갖고는 좀 작을 것 같아서 100평에 한 포씩을 넣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 일반 비료로 해도 원래 200평에 한 3포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3, 4포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일반 비료 2포 넣으시고 엔텍 1포 넣으셨었고.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일반 비료 1포 넣고 네, 엔텍을 2포 이렇게 두 포. 넣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추비는 한 번만 하려고 엔텍을 지금 많이 넣는 지금 엔텍을 2포 넣으신 이유가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2만 평 정도 하시다 보니까 인건비가 예, 이거 비료 하는 데만 인건비 한 300만 원 나올 거예요. 예, 예. 그게 전락되는데 비료값하고 오히려 비료값이 싸죠. 자, 훨씬.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예.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하셨던 밭에 네. 그 엔텍 1포 넣고 일반 비료 2포 넣으셨던 가봤었는데 작황이 굉장히 좋았어요 작년에. 예, 일반 비료는 100평에 한 표씩 해가지고 그냥 최고 싼 걸로 예, 100평에 1포 일반 비료는. 예, 100평에 한 포 넣고 예. 이거 지금 엔텍은 200평에 한 포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엔텍이 제가 그거 배추 3월 9일 날 심었어요. 이제 60일 조금 넘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60한 5일. 60일 조금 넘었죠. 예. 근데 예, 배추가 60한 5일. 그래도 꽤 큰데요, 배추가 통이. 예.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배추가 훨씬 숫기도 빠르고 커요. 뭐 제가 작년하고 비료 다르게 쓴 것은 엔텍밖에 없거든요. 엔텍이 비료기가 꾸준하니까 얘들이 성장도 꾸준히 해요. 멈추지 않고. 예. 우리가 비료가 넣어줄 때만 얘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엔텍은 꾸준히 나오니까 꾸준히 성장하니까 병치레가 확실히 작아요. 자, 덩치가. 예. 사람도 꾸준히 새끼니 잘 먹고 활동한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 이게 먹었다 쉬었다 먹었다 쉬었다 하는 거하고 계속 꾸준히 먹어주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비료 같은 경우에는 속효성이다 보니까 급하게 또 먹다 보면 이제 배추에 무서운 그렇죠. 물병도 이제 잘 네. 올 수가 있고. 예, 이제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작업하실 거고 네. 하고 계시고 이쪽도 이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도. 여기가 6,000평이에요. 두 군데. 6,000평? 두 네. 군데가 6,000평이고 총 2만 평. 예. 어쨌든 지금 뭐 엔텍을 2포 넣으시고 일반 비료 1포 이렇게 섞어서 엔텍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엔텍만 쓰시거나 아니면 일반 비료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섞어서 한번 지금 써보고 계신데 엔텍이 꾸준히 나오는 비료지 석효로 그냥 심어놓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비료가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이제 일반 비료를 삭감 가미를 조금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좀 네, 비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 결구 때 그래서 일반 비료를 1포 넣으신 거고 그렇죠. 예, 2포는 이제 꾸준하게 쭉 이제 추비를 뭐 생략하거나 아니면 한 번만 할 위해서? 거예요. 예. 한 번만 할 거예요. 올해는 보통 추비를 배추 농사 지신 분들이 3번 정도 하거든요. 이게 추비를 잘못해버리면은 병이 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비료를 양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비료를 쓰는 것을 조절만 잘하면은 병이 확실히 작아요. 그래서 엔텍을 선택해서 작년에 쓰기 시작했는데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엔텍을 올해 몇 포 구매하셨다 그랬죠? 올해 600표 샀어요. 600표. 양파도 3만 평 농사 짓잖아요. 양파도 영패 지금 뿌렸어요. 근데 이번에 또 비 오면은 주말에 일요일 날 비 온다니까 200평에 1포 더 200평에 한 포 더 두 뿌리고. 번 딱 뿌리고 이제 끝내시는 거죠. 예. 또 제가 다음에 양파도 구경하러 오고 배추도 네. 구경하러 올게요. 양파도 좋아요. 예.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양분의 흡수가 어렵고 또 혹은 불균형적인 양분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되고요. 이러한 생리장애가 발생되면서 더욱더 이상기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농사를 지으면서 웃거름으로 질소를 여러 번 추비하게 됩니다. 바로 타성분과 달리 질소는 토양에서 쉽게 유실되어 금방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양의 어떤 형태로든 비료를 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어떤 비료를 살포하든지 간에 식물은 이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오직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질소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태 질소는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어서 오랫동안 토양에 존재하면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산태질소는 토양과 같은 음전하로 토양에 흡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빠르게 흡수 이용할 수 있지만 토양에서 쉽게 사라져서 금방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 질산태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보다 1000배 이상 토양에서 쉽게 유실된다고 합니다. 방금 암모니아태질소가 토양에서 오랫동안 양분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100% 암모니아태질소로 된 유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속효성 비료로 양분 공급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토양에서 질산화 작용으로 암모니아태질소가 질산태질소로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양 환경 상태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8일 정도면 이 암모니아태질소가 질산태질소로 변화하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질산태질소는 토양에 흡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은 토양에 오래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형태의 비료를 살포하든지 간에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암모니아태질소와 질산태질소인데 암모니아태질소는 질산화 작용으로 쉽게 질산태질소로 변화하고 질산태질소는 물을 줄 때 지하수로 쉽게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또 가스로 손실되어 질소가 쉽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밑거름으로 엔텍을 사용하면 질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미생물 활동을 억제해서 질산화 작용을 감소시켜서 토양의 암모니아태질소 상태로 더 길게 유지시켜줘서 질소를 더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기후가 불량할 때 조금이라도 더 견디림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전한 생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소는 토양에서 쉽게 유실되기 때문에 기비나 출비를 한 시점에는 질소를 빠르게 또 많이 먹게 되고 금방 유실이 되기 때문에 또 부족 현상이 오게 됩니다. 즉 질소의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고 이는 식물이 웃자라고 연약하게 자라서 각종 병 발생이 증가하고 이상기후를 극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질소의 과부족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이유이고요. 물론 시중에는 다양한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해성 혹은 비료의 코팅을 이용한 완효성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엔텍처럼 질산화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엔텍은 질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완효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반 비료와 비교해서 이 암모니아태질소를 더 많이 흡수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엔텍의 가장 큰 차별성인데요. 먼저 뿌리 발달에 더욱 유리한데요. 한 실험 사진입니다. 질소를 아예 시비하지 않은 무처리구와 엔텍으로 암모니아태질소 위주로 흡수시킨 처리구, 또 일반 비료로 질산태질소 위주로 흡수된 처리구입니다. 지상부 생육은 비슷하지만 암모니아태질소 위주로 흡수시킨 엔텍 처리구가 뿌리 생육이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으로 생육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뿌리 발달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물 관리가 수월해지고 가뭄에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모니아태질소 흡수량이 늘어나면 뿌리 발달에 유리할까요? 바로 두 가지 질소의 양분 합성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질소를 흡수하여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해서 식물이 성장하게 되는데 질산태질소는 주로 잎에서, 암모니아태질소는 주로 뿌리에서 합성하게 됩니다. 질산태질소는 뿌리로 흡수된 후 바로 잎으로 이동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시키고 지상부를 먼저 발달시키고 이 나머지를 뿌리로 이동시킵니다. 단 식물은 뿌리보다는 지상부를 발달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뿌리로 충분한 양분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암모니아태질소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식물에게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암모니아태질소 공급은 식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적절한 비율의 암모니아태질소를 공급하면 뿌리 발달에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이 식물은 암모니아태질소를 흡수하고 독성을 띠기 때문에 잎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흡수하자마자 바로 뿌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에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고 나머지 양분을 지상부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엔텍을 사용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초기 생육이 일반 비료 사용보다 늦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텍을 사용하면 웃자람이 적고 키는 작게 짱짱하게 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속 양분 이용률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이 암모니아태질소를 흡수하면 뿌리에서는 수소이온이 나오고 질산태질소를 흡수하면 수산화이온이 나옵니다. 즉 질산태질소를 흡수하면 근권의 산도가 올라가고 암모니아태질소를 흡수하면 근권의 산도는 낮아집니다. 이 근권의 산도가 낮아지면 토양에 존재하는 양분 흡수율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 콩재배 시 근권 산도에 따른 양분 흡수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 질산태질소를 흡수할 때보다 암모니아태질소를 흡수해서 근권 산도를 낮춰주면 인산, 철, 망간, 아연, 구리 등
토양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들의 흡수량이 월등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산 미락 요소의 흡수 중지는 이상기후를 극복하고 좋은 생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증명한 실험 사진인데요. 이 물 공급만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인광석을 넣고 질산태질소, 유한, 엔텍을 넣은 처리구입니다. 당연히 인산을 넣지 않은 질산태질소만 넣은 처리구는 정상 생육이 되지 않고요. 인광석에 질산태질소만 넣은 처리구도 인산을 흡수하지 못해서 정상 생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암모니아태질소인 유한은 어느 정도 인산을 흡수시켜서 성장이 일부 되었고, 질산화 억제로 암모니아태질소 흡수량을 더욱 늘려준 엔텍 처리구는 인산을 가장 잘 흡수해서 생육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생체 에너지 절약입니다. 질소를 흡수하는 이유가 생체를 구성하고 각종 호르몬 생성을 위하여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함인데요. 이 합성하기 위해서 질소는 그림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질산태질소는 다시 암모니아태질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생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때 암모니아태질소로 바로 흡수하면 이러한 생체 에너지가 절약되고 보다 빠른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으로 생체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육 비대 착색 증진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체 에너지 절약은 이상기후 및 스트레스 상황 시 필요한 저항 호르몬의 빠른 분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량기후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지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양분의 흡수력이 높습니다. 우측의 질산태질소보다 좌측의 암모니아태질소가 낮은 지온에서도 흡수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지온이 낮은 3월 27일 마늘의 생육 모습입니다. 엔텍을 사용한 처리구가 낮은 지온에도 양분 흡수를 더 잘해서 생육이 우수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월 쪽파하우스인데요. 한파에 의해서 낮은 지온으로 생육이 불량한 상황에도 엔텍을 사용한 포장이 양분 흡수가 좋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텍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엔텍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성공 농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토양의 적정 산도, 좋은 유기물 투입, 그리고 각종 환경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엔텍을 적용하시면 분명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